자, 로봇드림. 저는 어떻게 봤냐.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톤을 계속 밝게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요.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7년 출시한 사라 바론의 그래픽 노블 로봇드림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선 2024년 3월 13일 날 개봉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재개봉도 한번 했었죠.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뉴욕 맨하튼에서 홀로 외롭게 살던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는 우연히 TV 광고를 보다가 반려로봇 아미카 2000을 주문하게 됩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반려로봇을 드리기로 한 거야. 그래서 주문을 해. 며칠이 지나서 로봇이 배달되었고 조립한 끝에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로봇과 함께하는 삶은 매우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공원에도 놀러 가고 지하철도 타보고 먹는 것도 같이 먹어보고 막 그렇게 데이트를 막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수욕장에 로봇과 놀러 갔는데요. 로봇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옮기려고 막 애를 썼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옮기지 못했어. 그래서 강아지는 어쩔 수 없이 내일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자 부랴부랴 공구들과 로봇을 수리하는 책들을 사가지고 해수욕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아이고 내년 6월까지 출입금지라서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로봇은 계속 누워있어 저쪽에서.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강아지는 온갖 수단으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막히게 되고 막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내년 6월이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과연 로봇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로봇드림 되겠습니다. 자, 감독 각본은요. 파블로 베르헤르라는 감독이 맡았고요. 이전에 블랑카니 에베스라는 무성 영화를 만든 적 있던 감독이 되겠습니다. 원래 무성 영화를 만든 적 있던 감독이라서 이번에도 무성 영화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의 영화들을 보면은 블랙 코미디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주로 만드시는 분 같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 103분이고요. 1시간 42분 33초 되겠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로봇을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까지 27분 초반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51분 중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엔딩이 20분. 그래서 후반이 되겠습니다. 영화는 제목처럼 대체로 꿈을 그리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중반부가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3가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애인. 영화 로봇드림은 개와 로봇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애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이 두 캐릭터의 단순한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별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보는 우정 혹은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지점은 두 캐릭터가 말이 없다는 점이고 무성영화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두 캐릭터가 성별이건 나이건 정보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성별을 생략하는 묘사가 많아서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아마도 이 개가 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물과 로봇 간의 사랑을 그렸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로봇드림을 출간한 이 사라 바론이 이 작품을 쓴 이유가 작가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걸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반려견이 죽음으로써 외롭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또 보냈고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똑같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둘이 떨어지게 되는 시간을 보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인 것 같다. 저도 재작년에 제 반려견 바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 이후로 제 꿈에 바람이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람이가 저를 싫어해서 꿈에 안 나타난다기보다는 제 꿈에 오려고 하늘에서 어떤 빌런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딘가 갇혀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은데 막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내 꿈에 도착하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상상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각적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로봇의 몸체가 변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몸체가 변했다고 보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된 자신을 상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의 고테일과 2015년의 고테일, 2025년의 고테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를 겪으면서 작은 디테일들은 많이 변했거든요. 가뜩이나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로봇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로봇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챕터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980년대. 로봇드림은 198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무척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게임 퐁이라는 게 있죠. 그 탁구 게임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퐁퐁퐁 하면서 공 띵띵띵띵띵띵 하는 거 있어. 나 때 그 286을 했던 게임이에요. 그 퐁이란 게임, 그리고 MTV 채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락들, 그리고 홈쇼핑, 유선전화기, 뭐 롤러스케이트, 뭐 플레이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980년대로 설정을 했는가? 그리고 또 아까 질문 가져와서 왜 로봇과 개일까? 자, 이 영화는 그리운 대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운 시대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1980년도 그 시절의 낭만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강아지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할로윈, 뭐 스키, 볼링과 같은 놀거리 위주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레트로 정서가 이제 있잖아요. 그 레트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로봇드림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시대가 참 그립고 그 시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으로는 이제 많이들 언급하셨겠지만 라라랜드가 제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라랜드에서 마지막 회상하는 장면이 매우 흡사하고요.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마지막 장면에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영화가 하나 또 있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셋 다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엔딩이 들어가 있지요. 자, 로봇드림, 저는 어떻게 봤냐,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아하냐면요, 톤을 계속 밝게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요,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사실 반대 지점의 감정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이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이별을 했거나 이별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무성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비추천할 만한 대상이 딱히 떠오르진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봇드림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단순한데 디테일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미장센,
이런 그림체를 참 좋아합니다. 인물은 단순한데 배경은 디테일한 거. 자, 여기서 제 작품을 슬쩍 꺼내봅니다. 자, 이 제가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이거 기사입니다. 실제로 있는 기사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2010년 11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었던 팍이라는 작품입니다. 박지성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인물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요게 똑같이 복사돼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어. 그냥 아이템만 바뀌는 정도죠. 머리카락하고. 근데 지금 여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맨유 구장을 제가 싹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이죠? 깃발 해가지고 뭐 카메라. 사실 여기가 지금 이게 카툰 렌더라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의자 좌석 그리고 관중들은 몇 명을 심었는지 한 몇천 명 심어놨을 거예요. 몇천 명 심어놓고 화장실 표현 다 해놨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캐릭터는 진짜 단순하게 세팅하고 배경은 디테일하게 하는 거. 예. 그런데 취향적으로 맞아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디테일들 되게 캐릭터는 단순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되게 복잡복잡하게 막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요. 화면이 꽉 차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 속에 인물이 배치가 딱 되면은 인물은 단순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표현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는데요. 원근법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레이어를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레이어가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뒤에 배경,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들, 그리고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또 하나는 인물들의 리액션인데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풀샷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 주인공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른 배경 캐릭터들도 움직이게 만들면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돼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전철씬이나 공원씬 같은 걸 보면은 배경 캐릭터도 움직임을 주고 있어서 신경 쓴 작품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 다 움직이고 있어.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놓고 뒤에 나오는 이 배경 캐릭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세상처럼 보여요. 배경은 멈춰 있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움직이면은 진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스키장에 돌아오던 때에 버스 안에서 로봇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유리 창문에 그린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로봇 그림이 그 물이 고였을 테니까 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묘사해 놓는 게 있는데 이 그리움에 대한 표현으로 굉장히 적절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디테일을 아주 잘 그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막 비 온 날에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발바닥도 만들어보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쭉 이렇게 또로로 이렇게 막 물자국 생기잖아.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야. 정말 디테일하다는 거지. 또 한 장면은 닮은 로봇을 보고 버럭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많이 공감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근데 어디 길을 가다가 여자친구 뒷모습 같은 모습을 본 거야. 막 뛰어가지. 전 여자친구가 아닐까?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싹 보는데 아니야.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런 경우들도 잘 표현해놨다. 여기서 나 진짜 너무 슬펐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의 아내가 아내와 헤어졌을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뛰어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 애절한 그런 것들을 담아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다. 자, 아쉬운 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별을 겪고 나는 로봇과 강아지는 이별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스키장에 간다든지 볼링장에 간다든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로봇은 꿈을 통해서 상상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 에피소드는 너무 간접적인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니까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볼링장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로봇하고 연결짓기에는 전혀 관련 없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강아지와 오리의 썸 같은 게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어영부영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조금 뭔가 더 뭔가 애틋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완성도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플로우처럼 무성 애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무성 애니가 맞습니다. 로봇 드림은 대사 없어도 감정 전달이 명료해서 좋음. 그러니까요, 애매하면 안 돼. 영화는 명료해야 돼. 명료한 게 대중들한테 좀 먹힌다니까. 이게 애매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 돼버려.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로봇이 다 녹슬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작년에 보고 나서 september만 들으면 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september라는 노래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막 하이야 라라라라 이거 광고 음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신나서 막 들었던 음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아이씨 그리울 때 듣는 노래로 변해버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난 이런 것도 좋아요. 이거 보면은 캐릭터는 되게 단순하잖아. 근데 벽돌 다 새겨져 있죠. 소파 이런 천들 다 디테일 살려 있죠. 그림자 다 져 있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을 것 같은 실링팬, 창문, 그리고 아이템들, 그리고 냉난방 때문에 또 해야 되고, 탁자 있고, 탁자 위에 있는, 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 좋아하는데, 진짜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너무 취향 저격이야. 잘 살렸어.